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동맹국의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화가 많이 났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데요.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쳤나 봐요.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토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일본 어디에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요, 예. 이렇게 연합 나토를 얘기하고 5개 국가를 검명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7개 국가를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서로가 우리가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본인이 지금까지 한 건 생각 안 그렇죠.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와 뭐 또 중국과 일본, 한국이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예. 영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예 선을 그었죠. 아예.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낸 사람이 해야지 왜 우리가 불 끄러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얘기한 게 뭐 더 본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또는 일본에 또는 이제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나토에 그만큼 많은 병력을 주둔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네.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예. 신속하게 결정해서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나라들이 모두 다 이제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는데요. 저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뒤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뒤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예. 뭐 저거는 이제 원래 이제 만기 칠람 하시는 분이니까 뭐 저거는 저것대로 그냥 들어 넘기되 우리가 이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따로 판단을 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위협하다가 자기 아쉬울 땐 부탁하고 그렇죠. 안 들어줬다고 화내고 이런 사람을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파병의 압박 강도 이런 것들이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그러니까 물밑으로는 그러니까 예.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다시 얘기하기는 또 곤란할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트럼프와 오늘의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그렇죠. 사람인데요. 그건 또 예. 다르긴 하죠. 한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 또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 결정적인 분수령이 아마 내일 다케이치 총리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 예. 그때 뭐 어느 정도 다시 본심이 다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항상 네. 우리에 앞서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사례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런 요구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답변을 할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상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케이치 총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이란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예.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다케이치 총리가 중의원에 이렇게 불려 나와가지고 예산심사위원회 할 때 지금 거기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기뢰를 살포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 소해정 기뢰를 이제 제거하는 그 배를 이제 소해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해정을 파견할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다케이치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안전에 관계되는 문제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 정상회담 날짜는 정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다케이치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 여부, 참여하면 어떤 규모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뭐 이것까지 지금 광범위하게 아마 토의를 하고 예. 아마 다케이치 총리가 오늘 저녁쯤에는 이제 출발하겠죠. 오늘 출발하기 전에는 다케이치 총리가 어떤 보관을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뭐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좋은 선례가 되죠. 일본을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다케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일단 개괄적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대신에
법적 절차는 거치겠다 이런 예, 얘기를 예.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적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일본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안보 법제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법제가 이제 중요 영양 사태라고 하는 법제입니다. 예. 근데 이건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주변 사태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사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후방 지원만 해준다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유류를 제공해주고 예. 수송을 해주고 보급을 해주고 의료 지원을 네.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PKO와 관련된 평화 유지 활동과 네네. 관련된 거니까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만일 파병해야 되면은 자위대 파병과 관련된 법이 바로 무력 공격 사태법이거든요. 예. 여기서 무력 공격 사태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어떤 공격을 받아서 네. 그 국가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생길 때 아. 그때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예, 예. 공격받은 국가와 함께.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공격받은 것이 일본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그땐 미국과 적절할 수 함께 있다. 같이 예.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무력 공격 사태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일본은 원래 이렇게 헌법도 이제 개정을 잘 안 하고 헌법 네. 해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바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본 헌법을 해석 헌법이라고 그러는데 법률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뭐 법률에 과연 모든 게다 이것이- 있을 수 그렇죠. 없으니까요. 이것이 우리한테 정말 존립의 위협이 되느냐? 아. 이것 가지고 이제 아마 네.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면서 시간을 벌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파병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파병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청해 부대가 그쪽으로 가서 임무를 그대로 수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청해 부대의 무장력이 충분한지 안 한지 그리고 청해 부대가 받은 임무가 해적 소탕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선 보호 임무인데 이것이 전투 지역으로 가는데 임무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건지 받아야 예, 되는 예. 건지 그리고 이제 만일 파병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연합 함대의 소속의 일부로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지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것이 좋은 건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천천히 서둘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정부나 여당, 야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빌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처럼 시간을 끄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상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소위 말하는 마가 진영 네. 이쪽의 분열이 이제는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네. 조 켄트 미국 국가 대테러 센터 국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네. 원래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임한 이유를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언론 통제하고 정보 왜곡이 계속해서 이제 백악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피해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데 이걸 이제 계속해서 백악관에서는 이걸 이제 축소하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의 위협, 네. 당장 기뢰가 살포됐는지 아닌지는 미국에 이렇게 발표하고 또 이란이 발표하고 다르거든요. 이란의 외교부 차관은 우리는 기뢰 설치한 적이 없다라고 없다고 그랬기 했죠. 때문에 예. 또 그리고 사실상 유조선들이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특정한 국가에 한해서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기뢰가 설치 안 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찌 됐든 이 기뢰의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백악관에서 이걸 무시하는 듯한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이 이제 CNN이나 이렇게 또는 뉴욕 타임즈나 이렇게 트럼프를 공격하는 이런 언론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언론을 통제만 하고 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데 대한 것들이 좀 크지 않았냐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 하메네이를 이렇게 암살할 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렇게 이 자신들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신들의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보고되고 판단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CIA하고 특수작전부대한테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선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예.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이런
조직들이 왜 필요하냐 이런 데 대한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한 사람만으로 끝날지 네. 또 이제 다른 정보기관과 관련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될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대테러 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정말 이제 대테러 센터죠.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사전 이렇게 정보를 하거나 보고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대테러 센터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란에서 이게 자신들이 얘기했잖아요. 제2 전선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제2 전선이 뭐겠어요? 결국은 제1 전선은 직접 부딪혀서 이제 무력으로 공격을 하는 거지만 제2 전선은 해외에 있는 미국 공간들 또 미국 내에 있는 미국인과 기업들 테러 같은 이런 것들입니까? 것들을 테러를 예.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테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이버 테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리적 테러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이걸 방어하는 그리고 보호하는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네. 대테러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간에서 분열 조짐이 보이는 건 뭐 터커 칼슨이라든지 대표적인 스피커들이 하는 말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 호르무즈 해협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상황도 살펴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란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선박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단 말이죠. 이란의 속내는 뭘로 봐야 될까요? 이란이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예. 조치를 취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응답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5개 국가, 그다음에 7개 국가가 됐지만 예. 연합 함대를 구축을 해가지고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이란에서 나온 것이 난 선별적으로 통과시켜주겠다. 그래서 이란의 적이 아니면 그러니까 대표는 이제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니면이죠. 여기서는 그런데 이제 적이 이제 더 생기게 되겠죠. 5개 국가 또는 7개 국가가 오면은 이들도 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 국가는 빼고 나머지 국적의 유조선들과 그리고 민간 선박들은 다 통과시켜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미국 편에 네가 붙어가지고 기름을 하나도 받지 못할래. 예.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기름을 받을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란의 작전이 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전쟁의 명분 이런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호주, 중국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참여를 안 네. 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제 일본은 뭐 내일 모레 이제 내일 이제 결정이 되고 한국도 아주 선뜻 이렇게 나서지 않는 걸 보면 우리나라 일본도 뭐 뜨뜻미지근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란이 자기가 편가르게 한 것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서 관련되는 유조선은 계속 통과시켜줄 예. 가능성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유가는 좀 떨어지고 주가는 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는 유가가 다시 오른 걸 보면은 시장에서도 약간 그 신빙성이라든지 네.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종전에 대해서 네. 어떻게 흐름이 갈 것인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EU 쪽에서는 제3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이란에서는 이런 것들 다 거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뭐 이란도 거부했다고 그러고 예.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몇 번의 중재 제안이 왔지만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더 공격을 해서 이란을 완전히 황복시키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거부한 거죠. 그런데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종전 선언의 조건이 있거든요. 예. 그 조건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너무 까다롭다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다시는 미국이 침략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배상해라. 돈 내놔라. 세 번째는 예. 국가의 권리인 우라늄 농축 허용해라. 그런데 우라늄 농축 허용하는 것은 바로 이란이 핵무기 국가가 예. 될까 봐서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했는데 이것은 공격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명분 그러니까 자체를 부정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두 번째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 승리 국가, 완전한 패배 국가가 정해졌을 때 우리가 1, 2차 세계 대전처럼 물론 2차 세계 대전 때는 배상금을 물어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1차 세계 대전 때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승리한 국가가 독일한테 배상금 다 받아냈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 경제가 엉망이 돼 버렸는데 그런 경우에 배상금을 내는 거지. 지금 뭐 미국이 패배했습니까? 거기
거기에 이제 배상금 내라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첫 번째 이제 상황도 다시는 이제 이란을 침략하지 말아라고 그러는데 이란이 그 뒤에 또 핵무기 만들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허들이 높다는 거예요. 아, 예, 그 허들이 높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번 주죠. 엊그제부터 시작한 이번 주에 훨씬 더 강하게 이란을 압박해서 한국을 네.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USS 트리폴리라고 하는 사세보항에 있는 준 항공모함 그 위에 예. F-35 20대가 탑재하는 그것까지 지금 이동이 다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훨씬 더 타격이 많아질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연합함대 구성도 오히려 이 이란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얘기를 꺼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 나라 국가들이 계속해서 중재에 나서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면 글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장기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예. 장기전을 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서 너무 부담이 필패. 크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장기전은 안 될 거고요.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종전으로 갈 거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제 종전이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